삼국지 영웅들의 권력 게임, 지혜와 계략의 승부. 삼국지 속 영웅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과 그들이 사용한 처세술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콘텐츠로 중국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권력 다툼의 본질을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이 콘텐츠는 삼국지의 대표적 인물들인 조조, 유비, 송권이 각자 권력을 쥐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구사한 다양한 전략과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흥미를 넘어서 권력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1.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 삼국지는 혼란의 시기였던 한나라 말기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라의 쇠퇴로 인해 왕조의 권력 기반이 무너졌고 각 지방의 군벌들이 각자의 세력을 키워가며 황제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조조, 유비, 송건과 같은 주요 인물들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승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처세술과 계략을 구사했고 이 과정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유비, 조조, 송권, 삼국지의 주요 세 영웅들은 각기 다른 리더십 스타일과 처세술을 사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유비는 인덕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신뢰를 얻었고 조조는 현실주의적인 처세술과 전략을 통해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송권은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며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삼국지의 시대적 혼란 속에서의 생존 전략. 삼국지 시대의 영웅들은 모두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생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적들을 제거했으며 유비는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상대와 협력하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 주요 인물들의 권력 게임과 처세술. 삼국지 속 인물들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인간관계를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적의 전략을 구사하며 상대를 압도하거나 협력하였습니다. 조조는 삼국지에서 권모술수의 대가로 묘사됩니다. 그의 처세술은 기민함과 냉혹함을 기반으로 하여 적을 속이거나 배신을 서슴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싸우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조조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는 그의 기민한 전술과 결단력이 돋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는 무리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며 상대를 꺾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조조는 또한 자기 편에게는 냉정하지만 필요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리더로서의 조조의 처세술이 단순히 냉혹한 권력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인간관계 관리 능력을 지닌 리더임을 보여줍니다. 유비는 삼국지에서 가장 인간적인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다른 영웅들에 비해 부족한 군사력과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키웠습니다. 유비의 대표적인 처세술은 삼고초로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제갈량을 자신의 참모로 삼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초가집을 찾아가 간청했으며 이는 그가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유비는 권력을 탐하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처세를 통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처세술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강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권은 뛰어난 군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촉과 위의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동맹을 맺거나 깨뜨리는 처세술을 발휘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송권은 유비와 동맹을 맺고 조조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는 송권이 동맹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처세술을 보여줍니다. 송권의 처세술은 항상 조심스럽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는 위나라와 총나라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지켜냈습니다. 3. 삼국지 속 처세술의 교훈. 삼국지 속 영웅들의 처세술과 전략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권력 투쟁과 인간관계 관리, 상황에 맞춘 유연한 사고는 현대 사회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재를 활용하라. 삼국지에서 영웅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어 총나라를 세웠고 조조는 뛰어난 군사전략가들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십에서도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라. 삼국지 속 인물들은 상황에 맞게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송권은 촉과 위의 세력 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유비는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상황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겸손하지만 강한 내면을 가져라. 유비의 처세술은 외형적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내면은 강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리더가 외형적으로는 온화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만
내면에서는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4. 현대사회에서의 처세술 적용. 삼국지의 영웅들이 보여준 처세술은 오늘날 리더십과 인간관계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인재 활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에서의 인재 활용과 신뢰 쌓기. 오늘날의 리더십에서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등용한 것처럼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유연성과 결단력의 조화. 송건이 위와 촉 사이에서 유연하게 동맹을 맺고 깨뜨리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유연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리더십과 강력한 내면. 현대사회에서도 겸손하면서도 내면적으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유비는 겸손한 태도로 인재들을 모으고 신뢰를 얻었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결단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리더들도 외형적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으로 조조, 유비, 송건의 처세술과 전략은 단순히 역사 속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영웅들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지, 중국 사대기서. 삼국지는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한 대서사시적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역사소설의 대표작으로 전략과 전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와 함께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 싸우는 영웅들의 서사와 삼국시대의 복잡한 정치와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는 삼국지연의 위 주요 내용과 주제, 그리고 이 작품이 후대 문학과 예술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삼국지는 명나라 시기인 14세기의 나관중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이야기는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삼국지, 위 사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전설, 민간 설화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작품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해주며 독자들에게 삼국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국지연의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대서사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유비, 덕망 높은 군주, 촉한의 건국자.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 알려진 유비는 뛰어난 리더십과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를 맺고 위형제가 되어 난세를 헤쳐나가며 제갈량을 군사로 삼아 촉한을 건국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위리를 중시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관우, 충의의 화신, 무신으로 추앙받는 영웅. 유비의 의형제이자 촉한의 5후대장 중 한 명인 관우는 뛰어난 무예와 충성심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상징인 청룡원월도를 휘두르며 적진을 누비는 모습은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의 의리와 충절은 후세에까지 전해져 무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장비, 용맹함의 상징, 거침없는 호걸. 유비의 또 다른 위형제이자 촉한의 5후대장 중 한 명인 장비는 불같은 성격과 용맹함으로 유명합니다.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적진을 휘젓는 그의 모습은 아군에게는 용기를, 적군에게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때로는 화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조조, 냉철한 야심가, 위나라의 건국자.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조조는 후한 말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키워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중원을 장악했지만 권모술수에 능하고 냉혹한 면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갈량, 천재적인 지략가, 촉한의 버팀목, 와룡이라 불리며 천재적인 지략가로 알려진 제갈량은 유비의 삼고초려 끝에 촉한에 합류합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전략으로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고 촉한을 안정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촉한은 결국 멸망하고 그는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송권, 실용주의 군주, 오나라의 수호자. 강동의 패자 송견의 아들로 태어난 송권은 형 손책의 뒤를 이어 오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는 유비, 조조와의 경쟁 속에서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뛰어난 장수들을 등용하여 오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사마엘, 노련한 책략가, 진나라의 초석을 다진 인물. 조조에게 발탁되어 위나라의 중신이 된 사마엘은 뛰어난 지략과 인내심으로 제갈량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위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결국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포, 천하제일의 무장, 비극적인 운명의 소유자.
적토마를 타고 방천하극을 휘두르는 여포는 삼국지연의 최고의 무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무예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변덕으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주유, 오나라의 명장, 적벽대전의 영웅, 송권의 핵심 참모이자 오나라의 명장인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화공으로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략에 번번이 좌절하며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초선, 절세미인, 연환계의 주인공. 뛰어난 미모를 지닌 초선은 왕륜의 계략에 따라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여 둘 사이를 파멸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삼국지연의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과 줄거리, 삼국지연의 난세의 영웅들이 펼치는 대서사시, 삼국지는 삼국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한말,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된 혼란은 천하를 삼분하는 위, 촉, 오삼국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도원결의 영웅들의 맹세,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난 유비, 관우, 장비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고 한나라 부흥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맹세합니다. 이들의 도원결의는 삼국지연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자 의리와 충성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 융중에서 세상으로 나오다. 유비는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 제갈량을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그를 책사로 맞이합니다. 제갈량은 융중에서 은거하며 천하를 경륜하던 지략가로 그의 등장은 삼국지연의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조조, 난세의 간웅,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조조는 후한말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는 황제를 옹립하고 천하를 호령하며 위나라를 건국하지만 그의 야망과 잔인함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적벽대전, 불꽃처럼 타오른 영웅들의 대결. 조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유비와 송권은 연합군을 결성하고 적벽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제갈량의 신묘한 지략과 주유의 화공, 그리고 조조의 자만심이 맞물려 조조의 대군은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는 삼국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촉한의 건국, 유비의 꿈.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익주를 평정하고 촉한을 건국합니다. 유비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인재를 등용하여 촉한을 안정시키지만 관우와 장비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지고 결국 백제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삼국,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촉한의 건국 이후에도 위, 촉, 오삼국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제갈량은 촉한을 위해 북벌을 감행하지만 사마이의 뛰어난 방어 전략에 번번이 좌절하고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오나라에서는 송권이 뛰어난 외교술과 정치력으로 왕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영웅들의 퇴장,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제갈량과 사마의, 주유와 같은 영웅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삼국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위나라에서는 사마이의 후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여 삼국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인간사의 축소판인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소설을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를 투영하는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리와 충성,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는 삼국지연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고 한나라의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이들의 끈끈한 위리와 충성은 난세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관우가 조조의 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유비에게 돌아가는 장면이나 장비가 유비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장면은 위리와 충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략과 지략, 승패를 가르는 지혜. 삼국지연의는 전쟁과 정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갈량과 조조를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은 뛰어난 지략과 전략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보여준 화공과 동남풍 유도, 조조의 분전제와 인재 등용, 사마이의 끈질긴 방어 전략 등은 삼국지연의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지략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복잡성, 영웅들의 빛과 그림자. 삼국지연의는 역사적 인물들을 단순히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갈등, 고뇌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냅니다. 관우의 오만함과 장비의 다혈질적인 성격, 조조의 잔인함과 야망, 제갈량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등은 그들의 영웅적인 면모와 대비되면서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정치와 권력,
끊임없는 욕망의 투쟁. 삼국시대는 혼란과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유비, 조조, 송권은 각자의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은 삼국지연의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삼국지는 후대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며 후대 작품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국지는 중국 역사소설의 대표작으로 이후 많은 작품들이 삼국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소설들이 많아졌습니다. 삼국지는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연극,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매체에서 삼국지의 이야기가 재현되었습니다. 삼국지는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며 전략과 지략, 위리와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